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대사질환이라고 합니다. 넓게는 지방간, 담석증, 췌장염, 신장염, 협심증, 뇌출혈 등도 대사질환에 포함됩니다. 당뇨, 왜 당뇨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은 일형 당뇨인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 생기는 당뇨병입니다. 이형 당뇨병인 경우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을 분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형 당뇨의 경우에는 장노수 증후군으로 발생되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기능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염증에 의해 췌장이 망가진 상태로 췌장을 이식하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이형 당뇨병의 경우는 췌장을 이식해도 또 똑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것으로 봐서 인슐린 분비를 명령하는 전달 물질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인슐린 분비 명령은 대부분 소화기 계통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소위 말하는 장간순환입니다. 소장 끝부분과 간, 담낭으로 이어지는 담즙의 재순환을 말합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고 담낭을 거쳐 췌장을 통해 소장으로 들어갑니다. 소장에서 소화 흡수를 마친 담즙은 소장 끝 회맹부에서 95%가 재흡수되어 간에서 정화되고 간에서 새로 만들어진 5%의 담즙과 함께 다시 담낭과 췌장을 거쳐 소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장간순환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담즙이 췌장을 거친다는 점입니다. 이 담즙이 지방을 분해하지만 담즙의 분비 신호는 소장에서 주고, 마찬가지로 인슐린의 분비도 소장에서 주는데, 소장 내에 유해 미생물에 오염된 담즙이 하루에 4~5회 장간순환이 되면서 인슐린 분비 신호에 영향을 주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인슐린을 분비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대사탕의 약재 구성을 보면 장간순환을 좋게 하는 한약재가 들어있고, 실제로 대사탕을 드시면 소화기 계통 전체가 좋아지면서 특히 소대장의 경우 변 색깔이 황금색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과 대장의 상태가 나쁘면 하루에 4~5회 담즙 회수에 영향을 줍니다. 담즙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회수한다고 해도 오염된 담즙을 회수하기 때문에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지방간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장간순환에서 오염된 담즙의 회수로 인해 간에 무리가 가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간에서 100% 회독되지 않은 담즙이 장간을 계속 순환하면서 담낭, 췌장, 그리고 소장, 대장까지 나쁜 영향을 줘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형 당뇨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사질환의 하나인 당뇨병 역시 장간순환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대사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고지혈증의 경우도 지방을 흡수하는 소장의 문제가 발생하여 과다 흡수하는 경우와 몸 안의 콜레스테롤 사용이 줄어드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담즙이나 호르몬으로 콜레스테롤을 사용해야 하는데 소장에서 신호를 잘못 보내 담즙 분비가 적어질 경우에 콜레스테롤은 담즙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혈중에 그대로 남아 고지혈증이 발생합니다. 또 대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담즙의 5% 정도가 대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고지혈증이 발생합니다. 결국 소장에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의 양약치료제의 경우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거나 장간순환을 방해해서 담즙의 일정 부분 이상이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장간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의 경우는 대장에서 흡수된 수분과 미네랄을 신장에서 흡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혈압은 신장에서 조절합니다. 따라서 고혈압의 약은 대부분 신장 기능을 조절해서 혈압이 조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다 그렇듯이 원인을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고혈압 역시 순간의 혈압을 낮춰주는 약물이고 오래 복용하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장 상태가 안 좋아서 오염된 수분이나 미네랄이 신장으로 가서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서 혈압 조절 기능에 영향을 주고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고혈압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대사에 의해 생기는 질환, 즉 대사질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 대사질환은 소화기 계통에서 발생하고 특히 장간순환과 대장의 수분 재흡수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먹는 거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나 피로도 영향을 많이 주기는 하지만 늘 일상적인 면에서 하루 세 끼 쉬지 않고 먹는 음식물 섭취가 우리 몸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담즙의 경우 하루 약 1리터 정도 분비가 되고 4, 5회 소장에서 회수가 되어 95%가 재사용된다고 하니까 간, 담, 췌장, 소장 및 대장이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사탕은 대사질환에 먹는 탕제라고 해서 이름을 부르기 쉽게 대사탕이라고 했습니다. 주요 효능은 혈액순환입니다. 특히 미세혈관의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그리고 소장, 대장 및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 장간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장, 간, 담, 췌장, 십이지장, 소장, 다시 대장으로 이어지는 장간순환을 좋게 합니다. 소화기에 좋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사실 가장 좋게 만들기 힘들다는 소장과 대장을 좋게 합니다. 대장을 좋게 하려고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먹어도 대장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아기가 태어나서 3일 정도 될 때 소장과 대장 내 세균이 설정되면 나빠질 수는 있어도 평생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는 것처럼 유산균으로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사탕은 소장, 대장 내 미생물 환경을 바꿉니다. 드셔보시면 처음에 간혹 설사하시는 분도 있고 방귀도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황금색 변으로 바뀌고 소대장이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장간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소화기 계통의 장기들의 미세한 혈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소화가 잘 되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서 담낭, 췌장, 신장, 심장 등의 미세혈관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신체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손끝, 발끝 부분의 혈액순환뿐만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안구 망막의 혈관이나 뇌혈관의 혈액순환도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췌장염, 담낭염, 담석증, 신장염, 기타 등등의 대사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대사탕을 반드시 드셔야 하고 40대 넘어서 1년에 한두 번 복용해서 대사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대사질환을 미리 예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